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호아빠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의 영상과 함께 시작하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저는 분명히 성공할 거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해진 목표는 언젠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목표의 의미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목표를 정해라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 목표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할까? 특히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가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 언젠가 유튜버로 성공하면 좋겠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목표, 내가 미래에는 어떤 형태의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우리가 연초가 되면 목표를 꼭 세우게 되잖아요. 올해는 정말로 살을 빼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로 책을 한 권씩 매달 읽겠다, 혹은 올해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각각의 목표를 세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하는 행동들이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목표들은 무산된 경우가 많았죠.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이어트를 실패한 경험, 영어 공부 한두 달 하다가 포기했던 그런 경험들, 운동도 6개월 끊어놓고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나갔던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목표들이 실패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표의 크기와 명확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대부분의 목표가 너무 단기간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할 때는 짧게는 6개월, 길어봐야 1년 정도의 목표로 삼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기간의 목표를 삼는 것은 그 목표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내가 뭔가를 빨리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일들은 나에게 바로바로 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짧은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목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목표를 설사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했던 그런 많은 목표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포기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으실 텐데,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크기와 기간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말로 내가 유튜버로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엄청난 크기의 목표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본인은 오히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저는 엄청난 목표를 세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목표가 엄청 크게 보이잖아요. 와, 10억 너무 좋은데, 서울에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목표는 정말로 커 보여서 그 큰 목표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 목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10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유튜버로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울 때는 다들 그 정도의 크기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성공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하면 실버 버튼 받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5년, 6년 이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그 유튜브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유튜버에 관련된 진실, 유튜브는 이런 것이었구나를 제가 결국 이해하게 된 시점의 유튜브라는 것은 10억이라는 목표와 버금갈 만한,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급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유튜버로 성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땐 내가 10억 원을 모으겠다라는 목표와 동급으로 여겨야만 한다고 이제는 인정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인정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그 정도예요. 유튜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목표로 삼았을 때 그 목표의 크기가 얼만큼인지를 모르시고 유튜버가 되겠다, 유튜버로 성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내가 마음먹은 만큼의 크기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유튜브가 그냥 뭐 1년 정도 하다가 포기할 거야 라는 거라면 유튜브는 나에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헬스장 가서 뭐 운동 좀 하지 뭐, 나에게 뭐 몸에 도움이 되겠지, 그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유튜브를 그냥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정도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좋겠는데 라고 유튜브를 목적을 삼았다면 유튜브는 나에게 딱 그 정도 크기만큼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는 그 정도의 노력밖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당연히 그만큼 밖에는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면 유튜브는 그만큼 크기는 줄어들고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건 적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유튜브를, 그래, 유튜브는 나에게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줄 만큼 면 미래에는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야 라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 유튜브는 드디어 나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을 다시 하게 되면 내가 유튜버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생각하기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 시작할 때는 제가 전혀 안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의 크기가. 그래서 너무나 작게 유튜브를 여기다 보니까 그만큼 포기도 쉬운 거죠. 별거 아니네 뭐, 그냥 포기해버리지 뭐.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목표가. 그러니까 쉽게 유튜브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 유튜버의 실체를 하루만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유튜브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해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여줬어, 눈앞에. 너가 노력하면 이거 가질 수 있어 라고 보여줬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 저거란 말이지 라고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작은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근데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유튜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유튜버는 3년째 해오는 중이었죠. 그런데 본인이 유튜브 활동을 해도 조회수나 구독자가 잘 늘지 않아서 매번 이제 유튜버로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소년은 어느 날 그런 게임 같은 거 영상만 올리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까지는 본인이 전혀 하지 않았던 종류의 컨텐츠를 딱 4개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 4가지의 영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본인은 앞으로 이런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자신의 다짐을 담은,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목표를 담은 4가지의 영상을 업로드하게 돼요. 첫 번째 영상은 6개월 뒤에 본인은 이런 유튜버가 되겠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자기는 구독자 1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1년 후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성공한 유튜버가 돼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담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뒤에는 5년 그리고 10년 뒤에는 나는 이렇게 성공한, 정말 엄청나게 성공한 유튜버가 돼 있을 것이라는 영상 4가지를 촬영하고 예약을 걸어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6개월 뒤에 공개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1년 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5년 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은 10년 뒤에 그 영상이 공개되도록 우리가 유튜버에 하면 예약 기능 있잖아요. 그 예약 기능을 통해서 자신은 미래에 이런 유튜버가 될 것이라는 4가지의 영상을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미는 6개월 동안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한 결과 6개월 뒤에 지미는 깜짝 놀라게 되죠. 본인이 6개월 뒤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던 그 영상의 10,000명의 구독자보다 2배가 많은 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이 소년이 말한 대로 됐네? 혹은 이 소년이 말한 것보다 더 잘 됐잖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얘는 자신의 미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네 라고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힘을 얻은 지미는 더 새로운 시도들을 과감히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유튜버들이 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콘텐츠들을 재밌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던 지미의 유튜브 채널은 1년이 되었을 때 10배 이상 증가하게 돼서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1년 뒤에 예고했던,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유튜버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이 1등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의 본명이 지미 도널드슨이었던 것인데요. 이 지미라는 소년의 인생은 어느 날 본인이 촬영했던 그 4가지의 영상, 자신의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공개할 그 영상들을 만들던 그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그 순간 자신의 미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목표의 재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단순히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 라고 하면, 그래 나는 1억을 버는 거에서 10억으로 목표를 바꿨어, 이렇게 하면 목표 재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이라는 소년도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런 게임 컨텐츠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었던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의 과거 동안 3년 동안 해봤잖아. 그 컨텐츠로는 본인이 안 됐다라는 것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높은 목표를 세웠을 때는 당연하게도 행동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에 걸맞는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면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을 과감히 컨텐츠로 만들어내면서 이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 미스터 비스트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젊은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의 등장 이후로 미국에는 수없이 많은 젊은 새로운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을 가진 그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구독자가 몇 천만 명이 되는 유튜버들이 단기간에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도 아주 과감하고 높은 목표, 그 목표의 크기가 클수록 나의 노력이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유튜버가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정하는 그 목표의 크기에 따라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의 행동이 아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 분들에게 늘 얘기하듯이 유튜버를 가볍게 바라보지 마셔라라고 늘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튜브를 작게 바라보게 되면 유튜브는 나에게 정말로 작은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따라 나의 행동도 그만큼에 맞춰지기 때문에 내 유튜브 성공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도 본인의 나이, 그리고 본인의 환경, 그리고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유튜브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얼마든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지미의 이야기, 미스터 비스트 과거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 Future Self라는 책 속의 에필로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버 분들에게 정말로 많이 책을 읽으셔라, 책을 통해서 내 가치관 그리고 나의 목표도 재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퓨처 셀프는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 정말로 제가 읽으면서 첫 에피소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앞에 있는 에피소드는 그 책 전체를 대표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에 어떤 이야기가 담기느냐에 따라 그 책의 뒷부분 내용을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가장 대표가 되는 예시를 맨 앞에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읽었던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은 맨 앞에 소개되는 그런 에필로그들이 대부분은 그냥 자수성가한 사업가분들, 아니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분들, 혹은 부동산 투자자, 다 이런 분들이 첫 페이지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퓨처 셀프는 처음 앞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유튜버, 그것도 미스터 비스트가 이 책의 이론을 가장 대표하는 첫 번째 에필로그에 등장한다는 것이, 작가가 자신의 내용,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든 예가 다른 성공한 수없이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유튜버를 예를 들었다라는 것이 너무 새로웠어요. 그리고 좋기도 했어요. 드디어 유튜버라는 존재가 이런 전문가들, 이런 인생 성공을 이야기하는 이런 자기계발서를 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과거에는 성공한 사람, 우리 머릿속에 성공한 이미지라면 그냥 사업가들 아니에요. 혹은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공 사례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런 전문가들도 유튜버를 새로운 성공 모델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공 모델. 그만큼 유튜버는 과거에 우리가 성공 사례로 삼았던 수많은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과 비등한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 속에도 등장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미의 이야기, 이 미스터 비스트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도전하면서 가장 성공하는 어느 대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례의 하나가 될 정도로 유튜브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그 정도의 크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지금 시작한 이 유튜버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구나. 미래에는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 바꿔줄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신 다음에 지금 만약 내가 너무나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1년 안에 어떻게 해봐야지, 구독자 10,000명 정도면 만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높은 목표를 재설정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오늘 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의 종류도 당연히 바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절대로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아이디어도 등장하게 되고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요. 절대 과거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이어지거든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목표를 다시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런 노력들 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진짜로 의미가 있어지려면 목표를 더 높은 곳에 두셔라 라고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 속에 담긴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다양한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유튜버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